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알짜 정보만을 모아 제공해드리는 알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15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15일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두 갈래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편. 둘째, 돌봄, 교육, 고용 등 복지 서비스는 민간 주도 개편입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출산 고령 사회를 넘어서 두고두고 지속 가능할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만해진 정부 살림살이를 다이어트하는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약자계층만은 제대로 챙기자는 약자 복지 기조하에 편성됐고,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말로는 방만해진 정부 살림살이를 다이어트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민 전반에 적용되던 보편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경기 하락과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벌어진 사건이 앞으로의 복지정책을 보여주는 것 같아 여러분께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공공 돌봄과 교육을 강조하였던 서울시 중구는 초등 돌봄 교실까지 직영으로 하여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았었는데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반찬의 간식까지 100% 유기농으로 제공하는 등의 활동으로 학부모의 92.5%가 만족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 돌봄과 방과 후 학교까지도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서울시 중구청에서 민간 위탁으로 다시 전환한다는 입장을 보여 지역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은 공공서비스와 다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기존 복지 혜택과 동일한 식사 및 특별활동 등의 정부 지원금 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는 5.7%나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민간 위탁기관에서 비용 지불을 요청한다면 추가 특별활동비 없이도 최소 매월 2.85만원을 더 내야 해서 1년이면 34.2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특별활동비 등이 추가되는 경우 매년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암울한 염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초음파, MRI 등 검사비가 인상될 전망인데요. 국민건강보험급여 항목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전면적으로 수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 정부는 2018년부터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복지를 강화해 왔는데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 항목 3,800여 개를 급여화하고 노인,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따라 2018년 10월 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2019년 두경부, 복부, 흉부, 전신 특수질환 MRI와 복부 생식기 초음파 등이 순차적으로 건보 급여화됐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적은 비용으로 검사받고 있는
초음파 검사비가 많게는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MRI 비용 역시 최대 7배 이상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올 1월에 새롭게 포함된 초음파와 MRI 검사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7에서 15만원이었던 두경부 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 부담이 3에서 5만원 수준, 위례 기준입니다. 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고, 또한 퇴행성 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 평균 36에서 70만원에서 1회 한해 10에서 20만원 수준으로 3분의 1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기존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한두 번에 MRI 검사 한 번만 받아도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서비스 부서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8월 19일부로 중장년 시민의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던 서울시 인생이모작과는 사라졌습니다. 7월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지원 등의 사무를 복지정책실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한다는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서 기존 부서 체제가 8월 18일로 끝난 것입니다. 이에 해당 과에서 담당하던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기능 축소 및 거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최근 SNS상에는 도심권 50플러스 센터의 폐업 주장까지 들리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중장년 누리꾼들을 통해 공유되는 도심권 센터 관계자의 게시글 내용은 이러합니다. 2014년 개관해 올해 9년차인 우리 도심권 센터가 2022년 11월 29일자로 운영 종료될 예정이다. 그날까지 사업 결과 보고와 정산 보고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현장의 스케줄을 1도 감안하지 않은 통보다며 운영 중인 사업은 10월 초까지 조기 종료해야 하고 모집 중이거나 10월을 넘기는 사업은 시작도 못해보고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고 평생교육국 이관일 뿐 기능의 축소는 없다는 서울시 해명과 다른 현재 상황이 받아들여지질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분야에서 도심권 센터가 갖는 상징성이 적지 않아 이 소식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도심권 센터는 2014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로 설립됐습니다. 현재 50플러스 센터 중에서는 유일하게 구립이 아닌 서울시가 50플러스 재단에 민간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은 기초연금 등을 겨냥한 발언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가 했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표 얻는 복지가 아닌 자기 목소리 내기 어려운 약자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 바꿔갈 것을 약속했다라 말한 부분인데요. 이 말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고집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